다음 내용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요즘요 계속해서 계엄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재판을 재개하는 문제가 났었을 때 이 문제를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뭐 예.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 그걸 중에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계엄 그럴 거라고 발동할 생각해요. 가능성도 있다. 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저런 얘기를 뭐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는 김 교수님께 먼저 볼게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일단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저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냥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식 어떤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아마 계엄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어떤 재판 중지법을 발의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뭐 그게 이제 국정안전법이라는 취지하에 어떤 뭐 재판 중지법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어떤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지금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또 판사나 검사를 처벌한 법 왜곡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이재명식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네. 부분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그 취지와 맥락이 익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민들의 가장 극단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단어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에 준하는 이재명식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재판을 막아낼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뭐 읽힙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SNS만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올리고 오늘 오전 6시에도 또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성취 부의장님.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주장을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뭐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왜 저런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 결국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인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재판중지법도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거 6월에 발의했던 거거든요. 6월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고요. 최근에 다시 또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하라니까 당에서 반응하니까 또 다시 대통령실에서 중지를 건 겁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왜 중지를 걸었겠습니까? 정말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라면 재판 중지 하라고 놔뒀겠죠. 네. 근데 재판을 중지시킨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요.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본인들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정지시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인위적으로 또 중지하는 법을 뭐하러 만드냐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계엄 이러면서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목시키고 있느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내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친윤 세력과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사실 이 당원 게시판 감사 뭐 곧 시작된다 계속 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당내에서 본인을 추출하기 위한 이런 정비 작업이 만약에 될 때 그 이전에 저는 선수를 친 거라고 봅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싸우고 있다. 계엄까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네들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친윤 세력이 말한 대로 친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를 쫓아낼 거냐? 나를 감사할 거냐? 저는 이 정치적 메시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본인에게 칼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세력에 대해서 나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칼 들이대면 국민 여론 안 좋아질걸? 전 이런 메시지라고 보지 민주당에게 지금 예. 계엄할 거지 이런 거는 그냥 마치 때려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나 좀 때려줘, 나를 때려줘야 지금 내가 당내에서 쫓겨나지 않지 않겠어? 저는 이런 메시지로 보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뭐 격렬하게 대응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당내에서 지금 뭐 본인에게 아마 곧 벌어질 그 감사와 관련된 그럴 준비를 하시는 게 전 더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내세워서 국민의힘 내부에 하는 메시지다.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도 그렇고 뭔가 좀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일단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구체적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안건을 올려서 결론 내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해당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결론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올해 아니면 지금 11월이니까 11월이니까 12월. 그렇죠. 예. 예, 내년까지는 끌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지연되는 같은 문제가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예.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당원들이 장동훈 대표 뽑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동훈 대표가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지킬 또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계엄 얘기 저 자체는 전혀 허황된 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수사에 임할 때라든가 재판에 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사에 비협조를 했습니다. A4를 출력해 가서 그걸 읽고 수사관한테 주면서 수사관이 질문하면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내가 방금 준 그 A4 보고 알아서 답변 써라라고 했을 정도예요. 또 재판 같은 경우는요. 거의 40번 넘게 불출석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서류 송달 거부도 했었고요. 또 하나 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주변에는요. 의문의 죽음도 7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체포 동의안 그때 창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 결국은 전부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공천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냉정하게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비명 행사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예. 이번에 대장동 판결문이 좀 큰 것 같아요.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거의 400번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거기 판결문에도 104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 그러면 그 판결문의 주인공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재개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유죄를 벗어나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예. 어떤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계엄을 통해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군사법으로 넘겨서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방법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는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소 사장님 의견 듣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보고 놀란 가슴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어댑니까?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은 정권을 가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요.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저는 상당히 좀 안쓰럽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모든 민주정부 하에서 계엄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반응을 내놓긴 했는데 좀 황당하다는 좀 분위기네요. 뉘앙스를 황당하죠.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한준호 최고의 말과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최근에 본인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군 사령관에게 한동훈 잡아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엄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슨 벌건대 낫에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복구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계엄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재판 자체도 이미 재판부가 중지한 상황이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막 이거 대라대라 하더라도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안 받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통과시키면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의석이 부족합니까? 뭐 어떤 지금 행정이나 입법에서 안 됩니까? 예.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법을 국민들한테 오해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아꼈던 형 윤석열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무리수를 둔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참 황당한 이야기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